안녕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바른지오 이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보통 이제 정식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 가계약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가계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식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타인보다 계약권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간섭적으로 행해지는 가계약을 이제 우선적으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가계약 또한 가계약이 성립하는 최소한의 이제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개업소를 오늘 방문을 하고 같이 보고 온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망도 시원하게 나오고 햇빛도 잘 들고 인테리어도 최근에 한 것 같습니다. 집에 오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습니다만 남들이 먼저 계약을 해버릴까봐 조바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찜하면 좋지만 아파트를 본 상태고 또뭐 여러 아파트를 봐서 이제 최고 이제 비교구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죠. 구체적인 이제 계약 내용을 협의하기에는 또 이제 상호간의 시간 조율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찜을 해보려고 결정을 합니다. 이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관행적인 게 이제 가계약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가계약도 계약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가계약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 이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가계약 체결 당시 시점에 구두나 서면상으로 목적물이 특정이 되고 매매 대금 그리고 매매 계약 체결일, 중도금 등의 어떤 이제 대금 지급 방법 등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법원 이제 2006년 11월 24일 2005다 39594 판결을 보면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매매 대금의 지급 시기 정도가 정해졌다고 하면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상호간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계약서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물건 소재지 주소. 두 번째, 계약의 종류. 세 번째, 계약 체결 금액. 네 번째, 계약금 및 가계약금 금액. 다섯 번째, 중도금 잔금 지급 금액. 여섯 번째, 본계약 체결 일자. 일곱 번째, 잔금 지급 일자. 여덟 번째, 위약금 특약사항. 이런 내용들이 가계약서 작성할 때 포함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계약을 했을 때 어쩜 뭐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해서 그 계약이 해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파기가 되면 그 가계약금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해약금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요건 이제 갖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조건을 갖춰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며 계약이 파기 시에는 민법의 해약금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민법 제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의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말해서 매매 대금 1억, 계약금 1천만 원, 가계약금 100만 원인 경우 약정이 없었다면 매매 대금 가운데 계약금 부분의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의 잔액 부분인 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1천만 원의 2배인 2천만 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이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약정은 가계약 작성 시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재산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위약금.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 위약금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어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판례에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26조에 따르면 기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개 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 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보여주면서 상담을 통한 거래 예정 당사자들을 연결해주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과 시간 투입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계약 해제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산지법 2007년 1월 25일 2005나 10743 판결의 어떤 이제 판례가 있는데요. 위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계약이 중단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사항의 중개보수에 관해서 명시하는 방법 또한 아주 이제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계약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죠? 이와 같은 가계약의 특성과 성립 요건 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매매 체결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자금이 오고 가는 계약 관계이므로 부동산 필수 지식을 장착하시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가계약 및 가계약금의 특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른지오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